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하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가 양쪽 발이 저리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생활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 환자분은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다 진단을 받으셨어요. 참고로 이 환자분은 80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양쪽 무릎 밑으로 저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허리 협착증 상태를 보면 이게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과연 양쪽 무릎 밑으로 저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협착증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당뇨 환자들도 이 다리가 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저리는 거냐? 전 단계에서 합병증이, 다리가 저린 합병증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자분은 왜 양쪽 무릎 밑으로 저리냐? 이 환자분은 마른 체질이고요. 또 손발이 찹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르고 체격이 작으면 내부 장기도 작습니다. 기능적으로 작죠. 손발이 차단 말은 뭐예요?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체질적으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잘 못 보내는 체질인데 거기에 허리 협착도 오고 당뇨 전 단계도 오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양쪽 무릎 밑으로 저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환자분께 단순히 허리 협착증이라 그래서 허리만 계속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환자분이 이 증상이 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고찰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나 허리 협착증은 나이가 있으신 고령인 분들이 많이 걸려요. 고령, 노화에 따라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허리 협착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허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요, 양쪽이 발이 다 저리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 4가지 경우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허리 협착증이 심해가지고 양쪽이 저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허리 협착증도 있지만 당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부터 저리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 해서 당뇨 합병증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를 해결했더니 저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병증을 해결했더니 저림이 줄어들어요. 말초신경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있거든요. 그래 해결했더니 저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저린 줄 알고 허리만 계속 치료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뇨 때문이었어요. 당뇨를 치료하니까 좋아졌어요. 또 어떤 분은 협착이 심하지 않은데
다리가 저려요. 그런 분들 중에 혈관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혈관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 특히 다리 쪽으로 미세혈관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떻게 하냐. 손톱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의 색깔이 붉은색이 좋겠죠. 손을 책상에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들지 말고 가볍게 내려놓으면 손톱의 색깔이 붉은색이 좋아요. 근데 손톱이 무슨 색? 흰색. 흰색을 띈단 말은 뭐예요? 손톱 아래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손톱에 뭐가 생겨요? 검은 줄무늬. 이런 분들은 혈관이 좋지 않다. 그러면 허리협착증 환자분인데 양쪽 다리가 저려요. 그런데 손톱을 보니까 흰색이거나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허리도 치료해야 되지만 뭐를 치료해야 돼요? 혈관을 꼭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자분, 원래부터 약하게 태어난 마른 체질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라 그래, 소음인. 근데 여기에다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피를 보내는 힘이 약해요. 소음인들은 소화기하고 심장순환계통이 약해요. 체격이 작으니까 약해요. 그런데 노화에 의해서 더 약해지니까 혈액 펌핑 능력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허리협착증 진단을 받지만 양쪽 다리가 저리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허리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뇨 때문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리 협착 때문이라기보다는 혈관 때문일 수 있다. 그럼 혈관을 좋아지게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런데 우리가 허리만 치료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잘.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체질에 따라서는 혈액 펌핑 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어떤 게 원인이 찾고 그에 맞는 생활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활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허리협착증, 중증도의 허리협착증을 가진 사람의 무려 82%가 무증상이래요. MRI를 보니까 허리협착이 심해요. 그런데 무려 82%가 무증상이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혈관과 혈액 펌핑 능력이 좋으면 허리는 협착이 돼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혈관과 혈액 펌핑 능력이 안 좋으면 협착이 얼마 안 돼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뭐가 중요해요? 혈관하고 혈액 펌핑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좋아지면 허리가 협착이 돼 있어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어떤 운동이 좋냐?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 하십시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가지고요. 이거를 3분에서 10분 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끝치기만 한다고 해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혈관 기능과 혈액 펌핑 능력이 좋아지냐?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냐? 해야죠. 하면 좋은데 좀 약해. 이것만 한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좋냐? 맨발 걷기 있어요. 맨발 걷기. 요즘에 뜨고 있죠. 뜨는 이유가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해보면 정말 건강적으로 너무나 좋은 체험들, 건강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잠이 좋아요, 잠이. 수면이 좋아지면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이 돼요. 또한 이 맨발 걷기는 땅하고 맨발로 닿게 되잖아요. 땅과. 이거를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 어싱이라고 그러죠. 접지. 이 접지가 혈관 기능을 좋게 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접지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혈액순환 기능이 좋고 또 맨발 걷기를 통해서 수면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루에 30분 정도만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치료만 받으러 다니실 게 아니고 혈관 기능과 혈액 펌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말 좋은 생활관리 방법, 맨발 걷기를 하루에 30분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하면서 치료받으러 다니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양쪽 다리가 저린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왜 양쪽 다리가 저리고 이게 단순히
허리 협착 때문이 아니다. 허리 때문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중복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혈관과 혈액 펌핑 능력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